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갑진년의 정화일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은 어떤 해인가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갑진년은 갑진년의 간목은 시작하다, 배우다, 준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시작하고 배우는 거, 준비하는 거 언제부터? 기해년 또는 이민, 계묘 이러면서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시작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천간 간목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우고 익히고 준비해 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이 되었을 때 내가 기해년부터 준비해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준비했던 것을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지진토는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목생화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생화라는 것은 뭐냐면 목은 배우다, 화는 적용하다. 그러면 배운 것을 적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생화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이것을 적응해 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하고 두 개를 합치면 내가 기해년이나 이민, 계묘 하면서 준비한 것을 시작하고 세상에 적용해 보는 준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 준비 단계가 아니라 적용하러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사주에서 화가 있나 없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뭐든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뜻하는데, 사주에서 화가 없다면 잘해보고 싶은 것까지만 가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 잘해보러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가 없으면 준비가 덜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가 있는지 화가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수가 없다면 하다가 만다,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없다면 뭔가를 시작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 오픈해 놓고 손님들 많이 오면 얼른 권리금 받고 팔아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되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사주에서 수가 있는지 화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정화일관은 일단 화가 있죠. 그러면 시작하겠다, 준비한 걸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수가 없다면 준비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수가 있으니까 물론 기해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월별로 또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갑진년에 이제 간목이 계묘년을 지나가지고 수생목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 이제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목은 배운 것, 정화는 특정 분야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병화는 대중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 정화는 특정 분야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정 분야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 숙련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화일관이거든요. 정화일관인데 기해년부터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기해년부터 했던 것들, 이것들이 갑진년에 세상에 알려지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해년부터 준비했으니까 갑진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갑진년이 되면 아마 이제 동지쯤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구독자가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것들이 있다면, 또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기해년부터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너 이거 잘한다,
인성이니까 너 이거 공부 오래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아준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일관은 아마 갑진년 자체가 정말 이렇게 갑진이라는 글자처럼 갑진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알리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토, 진토는 정화가 이제 진토는 목생화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화일관이니까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쌓이다, 누적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생화 하면서 화생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경험이 퀄리티가 높은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그러면 퀄리티가 높은 경험이 쌓이다, 그것을 인정받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인정받는 시기, 한마디로 이제 갑진년의 정화 그러면 기해년이나 이민년에 준비해온 또는 해왔던 일들에 대한 숙련도 인정? 예. 실력 인정 받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은 경금에서 하는 건데 정화에게는 갑목도 이렇게 뭔가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오행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육친은 이제 갑목은 정인 그랬죠. 정인이니까 원래 이제 정인은 문서, 교육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인정받는 거, 자격 취득받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무토가 지장간에 있는 거잖아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와 장소에 맞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알려준다거나 인정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월정화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자월정화는 편관격입니다. 편관격은 원래가 자기 희생이 기본인 것을 뜻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나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자월간목, 그러니까 자월간목이란다 편관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목이라는 정인을 만났어요. 원래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실적을 내는 것, 또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이 편인을 만났을 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해서 자기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편관이 정인을 만나면 자기 개인적인 이득이나 실력을 키워요.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정립한다, 책을 쓴다, 작품 만든다, 저작권을 만든다, 임대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상생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참고 견뎌야 성과가 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월의 정화가 갑진년에는 시간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인성이 갑목이 인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서 계약할 일, 그리고 시험 합격할 일, 작품 발표할 일, 유산 상속 받는 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 진토는 삼합 그랬거든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력을 키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공부를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인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들이잖아요. 이 진토에게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공부를 마무리하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가
자월의 정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좋은 때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축월정화. 축월정화는 식신격이죠. 식신격. 축월정화는 식신격인데 지지로 이제 사유축하면 삼합 이러죠. 삼합이라고 한다면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해수나 자수가 있거나 그리고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천간에 있으면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격이나 관격은 제격편, 관격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식신격 그러면 식신격은 원래 근면 성실, 자기 재능 활용 이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정인을 만나면 음간 식신격이 정인을 만나면 정인하고 이렇게 식신이 합을 하거든요. 합을 하면 자기 재능을 인증하는 것, 즉 자격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작품 발표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실력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하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직에서 정직원 되기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축월의 정화는 올해 계약해서 정직원이 된다거나 또 재계약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축진파 그러면 이제 펼쳐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축 중에 신금 그리고 개수 기토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신금은 정화에게 편재 그리고 개수는 정화에게 편관 그리고 기토는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재는 돈, 여자 그리고 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녀, 명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질병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남자, 여자에게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시키는 여자에게 자녀, 그죠? 그리고 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네. 그리고 이제 돈이 펼쳐지다, 여자가 펼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축진파 했잖아요. 파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 깨지는 것 같은 것을 얘기를 하죠. 계란이 깨졌으니까 뭐예요? 드러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묶여 있었으면 돈이 드러나는 거. 감춰진 여자가 드러나는 거,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돈이나 여자, 이것이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인성이랑 같이 와갖고 때렸잖아요. 그러면 조상 땅 찾기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에 물려있던 돈 찾기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춰진 여자 드러나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 바람 피우고 있었다 그러면 들킬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언제 들키냐면 축 중에 신금이 경금이나 신금으로 드러날 때 경호, 신미 이런 달이죠. 원로는 양력 6월, 7월 이럴 때 여자가 드러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이런 것은 이제 건강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드러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수는 편관 그랬는데 자녀, 명예, 질병 그랬잖아요. 아이가 출산되는 거, 아이 출산하는 거, 명예가 생기는 거, 질병도 감춰져 있던 질병이 드러나는 거, 남자도 드러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개수가 있는 때 남자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임신 계유달 이런 때 남자 드러나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 혹시 바람을 폈다거나 그러면 들킬 수 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진로가 변경되다, 자녀가 출산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가 이제 되게 좀 다채롭게 일이 많네요. 다음은 이제 인월정화. 인월정화는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인이라는 격이 투간됨. 원래 이제 천간으로 갑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이 많아지는 것 정도로 가는 건데요. 천간으로 갑목이나 을목이 있지 않은 사람,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내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이 투간되었을 때 조건이 있어요. 상신이 있을 때는 좋은 건데 상신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임수나 개수가 있어 줘야 갑목이 드러났으니
준비한 것을 내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주에 있는지, 인월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내가 준비한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내 아이디어나 내 실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수나 개수가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준비 없이 내보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 없이 내보이면 뭐예요? 길게 안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반짝 스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월정화가 수가 없는데 겉목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였다?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랬는데 반짝 떴어요. 근데 그게 길게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성급하게 자신을 알리는 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자기가 유명해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 유명세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지로는 인진방합이죠. 방합은 아는 사람 또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는 가까운데 한다, 또는 이직도 가까운데 익숙한 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벌리더라도 가까운 데서 일을 벌리겠다라는 얘기고 아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주가 신왕하다거나 사주에서 관이 없다거나 또는 재성이 없다거나 이랬을 때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과 일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주 심각한 게 아니고 인성이 와가지고 할 일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묘월정화. 묘월정화는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편인격은 정인과 다르게 자기 개인적인 취미 또는 개인적인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인 그랬잖아요, 운에서.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거 말고 대중적인 것 또는 조직이 원하는 것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남들도 아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관이 있으면 잘 써먹기, 근데 불만이 좀 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이 없으면 준비 없이 서두르다가 이제 뭐 놓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은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회사를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원국에 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회사나 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했는데 올해 격이 투간되어서 사업은 하는데 거래처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거래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국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원하는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나만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뒤로 묘지는 방합이죠. 방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는 사람, 익숙한 장소, 했던 일,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아는 사람이랑 같이 익숙한 장소에서 하는 것, 또는 근데 여기서 묘목은 주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까운 곳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진월정화. 이것은 상관격이죠. 물론 이제 지지로 묘목, 인목, 천간으로 갑을목,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상관격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지에서 또 신금, 자수, 이런 것이 있으면 관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격이나 인성격은 이제 관격, 인성격 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것, 프리한 것, 프리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관이죠. 근데 정인이 오는 것은 간섭하는 사람이 생겼다, 기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국에서 인성이 있는데 운에서 오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상관이 뭘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관을 건들고 있는데 인성이 왔다라는 것은 자격,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허가, 인허가 그러잖아요. 인가
허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관이 없다면 이것은 이제 상관 생재를 방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국가에서 세무조사나 또는 뒷조사를 하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이 있어가지고 경관을 하고 내가 그것을 이제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허가가 필요하거나 허가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하다면 이제 윗사람의 조력 또는 자격, 허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신왕하다면 허가가 안 나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해왔던 거 하는 일에 있어서 진월정화는 허가가 필요한지 자격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일을 시작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진자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타협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중에 개수, 을목, 무토 이런 것이 깨지고 다시 붙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수술을 뜻하기도 하는데 정화의 개수는 이제 자녀를 뜻하는데 남자는 개수가 저렇게 깨져도 자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장에서 재계약을 위한 조정, 타협, 이직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 공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수정되다, 새롭게 공부할 일이 생겼다, 어머니 건강에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의 건강, 여자들 같은 경우 상관이잖아요. 보통 자녀 건강, 자녀가 조금 아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타협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고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4월 정화, 월, 겁, 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월령이 겁재라는 것은 신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오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생화하게 되는 거니까 더 준비하는 것을 써먹는다. 상관이 있다면 관을 구하니 자격 취득, 권리 인증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관이 없다면 단순히 일간만 생하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 계획만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성이 없고 관이 있을 경우 인성이 오게 되면 관설할 수 있죠. 관설한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만큼 인정 못 받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과 다르게 관설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도 필요한데 사람이 성사시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지의 사화가 진토라는 상관을 생하니 내가 노력한 것보다 주변 사람이 노력한 것에서 성과가 나는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관리 잘해라. 그리고 이제 사중경금이 진중을목을 합하니 이게 이제 재성과 인성이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애정사 발생하거든요. 애정사 발생하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애정사가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진중 개수가 사중 무토랑 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난습해져서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고 약간 불륜관계로 발전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5월 정화,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걸록격은 이제 정인이 관을 보호하는 역할, 즉 상관이 투관되었고 관이 있으면 자격 취득, 실적 올리기, 성과 내기
이런 것이 가능한 건데요. 상관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관이 없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인성이 왔는데 일간의 근이 튼튼하고 일간이 왕상하면 인성이 왔을 때 고민이나 고집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관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실력을 검증받게 되니까 승진하거나 그러거든요. 관이 있고 식상이 있으면 승진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성이 없고 관이 약하면 그냥 허울 뿐이다. 그래서 좀 쓸데없는 자격증, 써먹을 곳 없는 자격 취득, 승진은 했는데 변화는 없고 직책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자기를 좀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오화는 진토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부업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알바 같은 거 해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월의 정화. 미월 정화는 식신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해묘미 삼합이면 인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인성격은 인성 원령의 준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격인데 식신이 정인을 받죠. 추월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식신이 정인을 보는 것은 자기 작품을 내거나 또는 실력을 인정받거나 그래서 자격화시키는 문서화시키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주에서 목이 많거나 원래 미월은 화가 왕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 고집이 많고 생각이 많아져서 망설이다가 기회 놓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지지로는 딱히 상호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식신격이 상관운을 만났으니 식신은 내부 관리, 개인적인 실력 이런 것을 뜻하는데 상관은 외부 작용,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일 위에 다른 것까지 신경 쓰게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장 다니다가 퇴근하고 다른 일 해보는 거, 투잡해보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월 정화는 갑진년에 투잡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다음은 신월 정화. 이건 정제격이죠. 정제격은 이제 정제격이 정인을 보는 것은 단순히 할 일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테크에 관심 갖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상관이 생재해야 하는데 상관을 극하죠. 그러면 손님이 많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성이 천간에 소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손님이 적게 오는 대신 비싼 손님 오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시기에 그래서 재테크 한다라는 것은 돈을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굴리는 거, 만약에 재성이랑 인성이 합을 했으면 개인적인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돈까지 굴리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돈을 굴리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실적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성과금 받거나 돌아다녀야 할 일이 많은 것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월이 진토 만났으니까 삼합이죠. 신진합 그랬는데요. 진토는 오래된 거, 신금은 새로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것에 오래된 것을 합했으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들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생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토가 재성을 생하지 않고 삼합해서 관으로 갔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실적으로 명예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간으로 관이 있으면 오래 해왔던 것 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실력 이런 것들이 명예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6월 정화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제가 정인을 본 것
이것도 딱히 상호작용 없다. 다만 인성 그랬으니 문서운이 있다. 계약운이 있다. 시험운이 있다 정도인데 격과 상관없으니까 단순 자격 그러니까 크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시험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단순히 시험 공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편제는 재물운을 뜻하죠. 근데 인성은 문서를 뜻하죠. 근데 진토는 유금의 고지예요. 그러면 재물이 창고에 들어갔는데 간목 인성이랑 왔으니까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펀드, 부동산 투자, 재테크하는 시기니까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또는 물리는 거 네, 물리는 거.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물리는 거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성이 깨진 게 아니라 보호된 거잖아요. 보호된 거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 드러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는 장기 투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6월에 정화일간이 갑진년에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월 정화는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할 때 하더라도 너무 긴 투자면 빚을 내서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 정화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갖고 투자하고 그런 것은 금물입니다. 단타만 치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꽉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정화는 가능하면 대출 받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여윳돈으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월 정화는 상관격이죠. 물론 경신금이라든지 지지로 신금, 유금이 있으면 제격, 그리고 또 뭐죠? 그러니까 화는 격을 안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격은 신월이나 6월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간으로 경금이 투관되었으면 정제격, 신금이 투관되었으면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 다 포함이 됐다라고 한다면 술 중에 신금이니까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지에 신유술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관격은 정인을 만나잖아요. 관을 보고 있으면 자격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시험 합격, 승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없으면 상관 생제를 막는 거잖아요. 상관 생제하는데 자격이 필요해서 자격 취득하는 것 또는 허가가 필요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술충 하죠. 그러면 충은 깨진다라는 의미거든요. 뭐가 깨져요? 술 중에 신금, 그리고 정화, 무토 이런 게 깨지죠. 신은 재성이니까 돈, 여자, 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정은 나, 형제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요. 오는 여자는 자녀, 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깨진다라는 것은 저것들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드러나는 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깨지는 거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돈이 깨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년에 신축년에 번 돈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신축년에 만난 여자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버지 뭐 시어머니 이런 분들은 수술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도 마찬가지죠. 나나 형제가 아플 일이 있다거나 다칠 일이 있으니 건강관리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장 간에 저런 것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있다면 문제는 아니다. 무토도 마찬가지죠. 자녀나 일에 대한 변경, 변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해월 정화.
정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관에게 정의는 구웅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웅의 신이라는 것은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승진, 자격 취득, 예,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이 인허가 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없다면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환경이 협조를 안 한 것. 그냥 열심히 살고 있네라는 공치사기 또는 그런 거 있죠. 승진 연차가 되어서 승진하기. 실적 없이 승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관인 상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그냥 꾸준히 다니게끔 인정받는 거, 재계약을 다시 하는 거 이런 것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직원이 된다거나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해왔던 것에서 성과가 조금 나는 거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수가 진토를 보면 진의 원진 그러죠. 기문. 이러면 이제 일이 꼬인다라는 거고요. 얻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데 갑진하고 왔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이득이 생기는 것. 근데 욕심을 내거나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인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 것,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것, 겸손할 것, 애쓰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쓰지 말고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뭔가 욕심을 낸다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기 아까 해월의 정화가 이제 정인이 왔는데 상관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갑진하고 상관을 달고 왔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숟가락 얹기. 숟가락 넣기? 예, 얹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것에 숟가락 넣은 거니까 내가 잘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잘해서 승진하고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운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해월정화는 겸손하자, 자신을 낮추자, 항상 감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걸로 갑진년 정화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내 팔자가 조금 더 궁금하다, 내년에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평일 오전 10시에 하고 있거든요. 평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